정적분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자, 두 번째, 이번에는 곡선 사이의 넓이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두 곡선 사이의 넓이는 지금 요 곡선과 요 곡선이 이루는 부분의 넓이니까 지금 요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는 뜻이 되는데, 일단 이걸 하기 전에 바로 위에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했던 거, a부터 b까지 fx dx와 그죠? 그 다음에 a부터 b까지 절대값 fx dx의 차이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일단 이 형태는 그냥 정적분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정적분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어요. 이 함수가 x축 윗부분인지 아랫부분인지에 따라서. 그렇지만 여기다 이미 절대값을 붙였다는 것은 x축 아래부분이 위로 접혀 올라오는 형태의 모양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정적분의 결과긴 하지만 이것은 넓이의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수에서 절대값이 붙었다 그러면 이것은 넓이 구하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두 곡선 사이의 넓이를 계산해 보려고 하는데, 자, 위쪽 함수를 우리가 fx라고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함수를 우리가 gx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두 함수는 연속이어야 되고요. 이 두 곡선 사이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원리는 이렇죠. 일단 먼저 연립방정식을 풀어서 이 교점의 좌표를 구해냅니다. 자, 교점의 좌표를 구한 다음에 먼저 fx에 대한 정적분을 구해요. fx에 대해서 a부터 b까지 정적분을 계산하게 되면 그래프상으로 봤을 때 자, 요렇게 된 요 부분의 넓이가 나와요. 그죠? 지금은 x축 윗부분이기 때문에 정적분 결과와 넓이가 동일한 값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요 gx에 대한 a부터 b까지 정적분을 빼요. 그러면 마이너스 a부터 b까지 gx 이렇게 됩니다. 그죠? gx의 dx 이렇게 되죠? 그러면 요 gx하고 x축이 ab 사이에서 이루는 요 부분의 넓이가 되기 때문에 요 부분이 빠집니다. 요렇게 해서 요게 빠져요. 그러면 결국 요 부분은 상쇄돼 버리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찾는 요 부분의 넓이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를 수식을 한꺼번에 쓰게 되면 a부터 b까지 그죠? fx에서 gx를 뺀 꼴이 됩니다. 그죠? fx에서 gx를 빼서 dx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이게 그래프가 만약에 gx가 위쪽이라고 한다면 이 결과는 마이너스가 돼요. 그래서 반드시 앞쪽이 위쪽, 그 다음에 뒤쪽이 아래쪽이 됩니다. 그러니까 위아래. 예, 그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위아래. 위에서 아래쪽을 빼줘야 된다. 이렇게 됩니다. 이걸 여러분이 혹시 아래쪽에서 위쪽을 빼게 되면 결과가 마이너스가 나와요. 그죠? 아래쪽에서 위쪽을 빼면 결과가 마이너스가 되니까, 뭐 계산상으로 보면 그래도 보를 바꿔서요. 그죠? 넓이라고 주장하면 되긴 되지만, 우리가 서술형의 답안을 쓸 때는 반드시 위쪽에서 아래쪽을 빼줘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x축의 위치가 여기 있으면 이것이 정적분의 결과가 그대로 넓이와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좀 이해가 쉬워요. 그렇지만 이 x축이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사이에 걸리거나 또는 x축이 위쪽에 있을 때는 또 상황이 바뀌어요. 그죠? 자, 상황이 무조건 바뀌게 되죠. 자,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여러 번의 이렇게 실험과 그 다음에 증명을 통해서 x축의 위치와 상관없이 무조건 위쪽에서 아래쪽을 빼주면 두 곡선 사이의 넓이가 된다는 것이 이미 이제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증명은 뭐 생략하고요. 일단 무조건 위쪽에서 아래쪽을 빼주기만 하면 넓이가 된다. 뭐에 상관없이, x축의 위치에 상관없이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라면 뭐 쉽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두 곡선이 교차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겠죠. 자, y는 fx가 이렇게 지나갔고요. 그 다음에 gx라는 함수가 이번에는 밑에서부터 이렇게 와서 자, 이렇게 통과해서 이렇게 지나갔다고 합시다. y는 gx가 그러면 두 곡선 사이의 넓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과 이 부분의 넓이가 되는데 당연히 지금 경계치에서 요 교점에서 봤을 때 위아래가 서로 반대로 되어 있죠. 그럴 때는 구간을 맞춰가지고 여러분들이 각각의 구간에 대해서 A부터 B, C에 걸쳐서 자, 요 교점은 연립방정식으로 푸셔야 돼요. 그래서 구해내야 됩니다. A부터 B 사이에서는 위쪽이 fx가 되니까 fx에서 gx를 빼줘야 돼요. 인테그랄 a부터 b까지는 fx에서 gx를 빼줘야 넓이가 되고요. 그 다음에 b부터 c까지에서는 b에서 c까지에서는 위가 gx가 되기 때문에 gx에서 fx를 빼줘야 넓이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을 표현이 그러니까 B를 경계로 하면 이렇게 되는데 그냥 A부터 C까지 표현할 때는 이렇게 절대값 하나로 표현해요. 같은 의미죠. 여기서 절대값을 붙이면 넓이의 의미가 된다는 것과 똑같은 의미로 절대값을 붙였네? 그럼 넓이 구하라는 뜻이구나. 그럼 계산할 때는 어떻게 구한다? 일단 먼저 교점 찾고 어느 쪽이 위고 어느 쪽이 아래인지를 구분하셔갖고 무조건 위쪽 아래쪽을 구분해서 정적분을 해줘야 넓이가 나온다는 거. 자, 이것이 넓이에 대한 의미가 됩니다. 자, 머릿속으로 정리를 잘 해두세요. 자, 무조건 위쪽에서 아래쪽을 빼서 정적분을 하면 넓이가 된다는 거. 자, 요것만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예제를 풀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그래프를 그려야 됩니다. 무조건. 자, 다음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예요. 자, 그래도 그림 그리기 쉬운 형태로 보통 많이 주니까 여러분들이 그려낼 수 있을 거예요. 자, 먼저 요거 y는 x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2차 함수죠. 자, 요렇게 생긴 2차 함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위로 볼록인 2차 함수예요. 그죠? 그러니까 위로 볼록이니까 뭐 이런 형태로 이렇게 모양이 잡히겠죠. 그죠?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가 되니까 일단 얘가 위쪽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게 확실하지 않은 상태라면 일단 먼저 연립을 해봅니다. x제곱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에 더하기 3을 연립을 먼저 해봐요. 자, 그러면 왼쪽으로 다 넘겨줄까요? 그러면 2x제곱 되고요.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2x 되고 넘어가면 마이너스 4가 0이 됩니다. 자, 2를 정리해주고요. 그럼 x제곱에 마이너스 2가 0이 되고요. 자, 1, 2에 마이너스 플러스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일단 x는 마이너스 1이거나 또는 2다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2가 됩니다. 그러게 이렇게 교차점이 생겼고 2차 함수는 일단 교차점이 두 개밖에 없을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하나는 위쪽 하나는 아래쪽이기 때문에 가운데 0이라든가 값을 대입해봐요. 0을 넣어봤더니 요건 음수고 0을 넣어봤더니 요건 양수예요. 그러니까 이게 더 높구나 위쪽이구나 이걸 판단할 수 있겠죠. 자, 그럼 계산할 때는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자, 위에서 아래를 빼서 정적분한다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더하기 3에서 자, 마이너스의 x제곱 마이너스 1을 빼서 정적분을 해주면 됩니다. 만약에 표현을 하실 때는 그냥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절대값에 아무거나 앞쪽 뒤쪽 상관없이 절대값은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x제곱 마이너스 1에서 뒤에 걸 뺀다고 해도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더하기 3 자, 이렇게 해서 쓴다고 해도 전혀 지장 없이 넓이에 대한 수식이 됩니다. 절대값만 붙이면 f가 앞이든 g가 앞이든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만 계산할 때는 이렇게 절대값 풀 때는 여러분이 조심스럽게 풀어주셔야 되겠죠. 자, 그럼 이것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가 되고 마이너스 2x 제곱이 되고요. 자, 이쪽에 2x 그대로 있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4가 되겠네요. 그죠? 자, 4의 dx가 되겠죠. 자, 마이너스 2 앞으로 뽑아내고요.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x제곱 마이너스 x에 마이너스 2의 dx가 되니까 1, 2 잡고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마이너스 2 잡아주고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여기가 x 플러스 1하고 x 마이너스 2에 dx가 되니까 자, 요거 적분 공식 기억하고 있죠? 근이 마이너스 1하고 2인데 두 근에서 걸렸기 때문에 2 잡아주고요. 자, 마이너스 6분의 1이죠? 그죠? 이렇게 부호 잡아줄까요? 그 다음에 두 근의 차의 세제곱입니다. 그죠? 자,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돼요. 자, 모양이 좀 안 좋긴 하지만 계산해보시면 이게 3이니까 27이 되고요. 그죠? 이건 플러스 되고 3분의 27이 돼서 넓이는 9가 된다. 이렇게 풀어줄 수 있는 게 예제 2번이었네요. 첫 번째 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요게 이제 일단 한쪽이 인수분해가 되죠? 그래서 x제곱으로 뽑아내게 되면 x-1이 되니까 자, 이것은 x축을 그려서 갈게요. 0하고 1에 대해서 함수가 여기가 완전 제곱식이니까 이렇게 3차 함수가 왔다가 자, 이렇게 가는 3차 함수가 돼요. 자, 그 다음에 y는 x제곱이기 때문에 그림을 그려보면 y는 x제곱이니까 여기가 이렇게 생겼겠죠.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죠? x제곱이. 자, 그러면 그래프하고 두 그래프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는 이제 이 부분이 될 텐데 이게 3차 함수기 때문에 이쪽이 2차 함수보다 훨씬 더 가파르게 올라가요. 이렇게 2차 함수는 조금 더 완만하게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교점이 여기하고 두 군데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넓이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 이 부분이 될 거고요. 딱 눈으로 봐도 2차 함수가 위쪽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여기는 0이니까 먼저 이 값을 찾아야 되겠네요. 그죠? 자, 이 값을 찾아야 될 텐데 연립방정식 풀어야 되겠죠? 자, 아랫부분 좀 지울게요. 자, 문제 풀 공간이 없으니까 좀 지우고. 자, 이 부분을 계산해야 되니까 일단 먼저 연립방정식부터 풀겠습니다.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에서 이퀄 x제곱 이렇게 해놓고 풀면 되니까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이 0이다가 되네요. 자, x제곱 묶어내면 x 마이너스 2가 0이 되니까 여기가 2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정적분을 0부터 2까지 위쪽에서 아래쪽 빼주면 되니까 x제곱에서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을 빼서 정적분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0부터 2까지가 되고 마이너스 x세제곱에 플러스 2x제곱에 dx가 됩니다. 그죠? 자, 부정적분 해보시면 마이너스 4분의 1의 x 4제곱 되고요. 그 다음 얼마니? 3분의 2의 x 세제곱 되죠? 자, 2 대입한 것에서 0 대입한 거 빼주는데, 자, 0은 대입해봐야 소용없으니까, 2를 대입해주면 여기가 16 되네요.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4가 되고요. 자, 여기다 2 대입하면 여기 8이 되고요. 그죠? 8, 그러면, 28, 16, 3분의 16이 되네요. 자, 마이너스 4가 3분의 12죠. 그러니까 3분의 마이너스 12 플러스 16이 돼서 정답은 3분의 4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위쪽 아래쪽을 여러분이 잘 잡아주시면 되는데, 자, 그래프의 고수가 돼야 돼요. 이제 그래프의 고수가 돼야 여러분들이 그래프 그려서 어느 쪽이 위쪽 아래쪽인지 명확하게 구분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속도와 거리에 대한 얘기 한번 잠깐 해볼게요. 이거는 도함수 활용하고 여러분이 조금 가지고 오셔야 되는데, 도함수 활용해서 일단 도함수에 활용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웠냐면 위치가 시간에 대한 함수일 때 이것을 미분하면 속도에 대한 함수로 변한다. 미분. 그죠? 그 다음에 이것을 다시 한번 미분하면 가속도에 대한 함수가 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적분은 미분의 역과정이라 그랬으니까 가속도에 대한 함수를 적분해주면 속도에 대한 함수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속도에 대한 함수를 적분해주면 위치에 대한 함수가 된다. 자, 이런 개념이 됩니다.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좀 주의하셔야 될 것은 적분 자체가 우리가 두 가지잖아요. 그죠? 부정적분이 있고요. 부정적분이 있고, 그 다음에 정적분이 있어요. 정적분이 있고, 그 다음에 정적분은 다시 정적분의 원래 정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활용에 해당되는 넓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속도에 대한 함수가 주어진 상태에서 위치에 대한 함수를 구할 때는 당연히 부정적분을 해서 구하겠죠. 하지만 우리가 위치 변화를 확인할 때는 정적분을 하게 되는데요. 정적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정의를 이용하는 방법과 넓이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그럼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느냐? 둘 다 속도에 대한 적분이기 때문에 위치에 대한 의미를 갖게 되는데, 둘 다 위치입니다. 둘 다 위치에 대한 의미를 갖게 되는데 조금 달라요.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이 구분할 줄 아시면 되는데, 자, 옆에 예제를 하나 뒀습니다. 시간에 따라서 속도가 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출발점에서는 속도가 없습니다. 그죠? 출발점에서는 속도가 없어요. 자, 출발하면서 1초가 지났을 때 속도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라지고 있다는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출발점으로부터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여기 1까지. 그 다음에 속도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1까지는 쭉 빨라지다가 여기서부터 줄어듭니다.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이렇게 줄어들어요. 그래서 요 2초가 딱 되는 순간 멈춥니다. 속도가 0이에요. 그죠? 속도가 0이 되는 이 순간은 멈춤이에요. 이게 멈춤입니다. 멈춤. 스탑이죠. 스탑. 그죠? 속도가 쭉 증가하다가 쭉 빨라지다가 여기까지 와서 갑자기 느려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멈추는 거예요. 요게. 이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속도가 빨랐을 때가 t가 1일 때고요. 멈추는 게 2초일 때요. 자, 그 다음에 속도가 마이너스가 되는데요. 속도가 마이너스라는 건 되돌아온다는 뜻입니다. 되돌아오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이렇게 와서 4초가 되는데요. 이 부분과 이 부분의 넓이가 같기 때문에 쭉 그러니까 뒤로 빨라지다가 다시 느려지기 시작하는 데가 이제 3초쯤 되고요. 쭉 느려져서 다시 멈춥니다. 그죠? 여기가 4초예요. 자, 여기서 또 스탑이 한번 일어났죠? 자, 여기서도 또 한번 멈춤이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위치 변화는 얼마일까요? 여기까지 위치 변화는 출발점에서 갔다가 되돌아와서 현재 0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0이 돼버려요. 그러면 이것은 정의의 의미인가요? 넓이의 의미인가요? 자, 이것은 정의의 의미죠. 그래서 이 정의는 위치 변화로 봅니다. 위치 변화로 봐요. 자, 그렇지만 만약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인 거리가 얼마냐 그러면 되돌아온 건 중요한 게 아니고 전체 움직인 거리가 중요하죠. 그죠? 그때 0부터 2까지 이 넓이가 요 넓이 값이 2초간 움직인 거리가 됩니다. 움직인 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적분의 정의를 그대로 이용하게 되면 위치 변화를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넓이를 계산하는 것은 결국 움직인 거리를 뜻하게 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A부터 B까지 VT, DT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이것은 위치 변화가 나타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A부터 B까지 절대값 VT, DT다. 그러면 이것은 움직인 거리가 된다. 움직인 거리가 된다. 이것 똑같은 어떤 위치에 대한 정보인데 해석하는 방법에 따라 이건 위치 변화, 이건 넓이, 그러니까 움직인 거리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자, 조금만 더 가볼까요? 자, 요거 쭉 올라갔다가 2초에서 멈췄다가 다시 되돌아와서 멈췄어요. 자, 그 다음에 속도가 다시 마이너스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뒤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다시 뒤로 갑니다. 뒤로 쭉 갔다가 5초 때까지 빨라지죠. 그러다가 천천히 가서 6초가 되면 다시 멈춥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멈춤이 일어난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속도가 다시 앞쪽으로 증가합니다. 쭉 증가해서 7초에서 최대 증가가 되고요. 계속 8초 때까지는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V가 양수기 때문에. 그래서 8초에서 다시 출발점에 되돌아오게 되고요. 여기서 다시 멈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문제풀이 하다 보면은 이때 운동 방향을 몇 번 바꿨느냐 뭐 이런 식의 질문도 많이 해요. 그러면 운동 방향은 여기서 한 번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여기서 한 번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2초와 6초에서 운동 방향이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0부터 4초까지 움직인 거리가 얼마냐 그러면 이 넓이와 이 넓이를 더해서 계산하면 되고요. 0부터 4초까지 위치 변화가 어떻게 되느냐 4초 후에 위치가 어디냐 그러면 위치가 0이죠. 정적분해 보면 이게 0이기 때문에 출발점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자, 위치 변화와 움직인 거리를 여러분이 구분하셔가지고 속도 거리 문제를 풀어주면 돼요. 자, 예제 한번 볼게요. 원점을 출발해서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가 다한 것 같다. 그죠? 자, 시각 T에서의 점 P의 위치를 구하랍니다. 자, 속도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 인수분해가 되겠죠? 마이너스 뽑아내면 T제곱 마이너스 4T에 플러스 3이니까 자, 1, 3 잡아서 마이너스 해주면 인수분해 되죠? 그러니까 T축이 이렇게 있을 때 1과 3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위로 볼록한 요런 형태의 이차함수가 됩니다. 그렇죠? 자, 여기가 1초니까 0초에서는 이제 출발점이 되겠죠. 여기가 이제 출발점의 위치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출발점에서는 지금 속도가 마이너스 쪽에 있습니다. 속도가 마이너스 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속도가 마이너스 쪽에 있다는 것은 되돌아가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출발점으로부터 뒤로 가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뒤로 쭉 가다가 1초에서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을 보시면 출발점에서 1초까지는 지금 뒤로 가고 있는 겁니다. 뒤로 1초까지 뒤로 갔다가 여기서 스탑이 한번 일어나죠. 자, 여기서 스탑이 한번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속도가 양수가 됐어요. 자, 속도가 양수가 됐다는 것은 앞으로 전진하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죠? 앞으로 전진하고 있다는 뜻이 되고요. 이 넓이하고 이 넓이를 비교해 봐야 되는데 만약에 이쪽 넓이가 크다면 이건 더 간 게 돼요. 그죠? 더 간 게 되고요. 이쪽 넓이가 더 크다면 덜 간 게 됩니다. 자, 그래서 3초에서 다시 멈춰요. 스탑. 그죠? 그러니까 3초에서 다시 멈춥니다. 그 다음에 다시 줄어들기 시작해요. 뒤로 오기 시작합니다. 자, 이런 형태의 운동이에요. 그래서 시각 T에서의, T가 2에서의 위치를 구하라 그러면 위치는 정적분입니다. 그대로 정적분, 움직인 거리가 넓이 문제가 되고요. 위치는 정적분이 되기 때문에 그냥 0부터 2까지 정적분을 해줍니다. 마이너스 T제곱 더하기 4T 마이너스 3의 DT를 계산해 보시면 자, 부정적분이 마이너스 3분의 1 T 세제곱에 그 다음에 2T 제곱에 마이너스 3T죠? 자, 여기다가 0하고 2 넣는 건데 자, 2 집어넣어주면 마이너스 3분의 8 되고요. 여기가 얼마야? 4니까 그대로 8 되고 마이너스 6이 됩니다. 그럼
그럼 이게 플러스 2가 되네, 그죠? 플러스 2가 3분의 6이니까 이 값이 마이너스 3분의 2가 돼요. 그래서 이게 음수가 됐다는 것은 시각 t에서 이게 위치가 마이너스라는 건 출발점 아래쪽에 있다는 뜻이 됩니다. 요쯤이 2초대의 어떤 위치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제로입니다. 출발점. 여기가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뒤로 가는데 1초, 앞으로 오는데 2초인데 2초에서 이것이 움직인 위치가 P의 위치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라는 것은 출발점에 아직 도달하지 못했다는 뜻이 됩니다. 이게 딱 0이 되는 순간 출발점에 도착한 게 되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부터 4초까지 위치의 변화량, 위치가 얼마만큼 변했느냐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대로 1부터 4까지 정적분해주면 됩니다. 마이너스 t의 제곱 더하기 4t 마이너스 3의 dt. 자, 계산해 보시면 부정적분 똑같고요. 마이너스 3분의 1의 t 세제곱에 그 다음에 2t 제곱에 마이너스 3t고 자, 1하고 4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얼마가 되나요? 자, 좀 계산이 좀 복잡하네. 마이너스 3분의 얼마예요? 4의 세제곱이면 16에다가 64인가요? 그 다음에 여기가 4니까 16, 16에 32가 되고요. 32. 그 다음에 여기 4가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12가 되겠죠. 자, 이게 4일 때고요. 그 다음에 1일 때 넣어주면 자, 백인데 1이 들어가면 마이너스 3분의 1. 그 다음에 1 들어가면 2가 되고요.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요게 마이너스 자, 3분의 이렇게 통분해 볼까요? 3분의 마이너스 64에다가 자, 3으로 통분하면 플러스 96이 되나요? 그 다음에 3으로 통분하면 마이너스 36이 됩니다. 그죠? 그럼 요거랑 더하면 얼마예요? 90, 100이네요. 그죠? 100. 그러니까 요것은 3분의 마이너스 4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 요게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4가 돼서 자, 플러스 3분의 4네요. 자, 그래서 이게 0이 되네요. 그죠? 그러니까 1초에서 4초까지 위치의 변화는 1초부터는 얘가 속도가 증가하고 있어서 여기서부터 쭉 이렇게 증가해서 출발점을 지나서 3초 갔다가 쭉 오다가 4초가 되면 다시 제자리가 되니까 여기 1초에서부터 4초까지는 움직임 변화, 위치의 변화로 봤을 때는 없다. 결국 제자리에 돌아왔으니까 위치의 변화는 없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부터 4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하라 그렇게 되면 1부터 4까지 움직인 거리라고 한다면 자, 여기가 4일 때 이 부분의 넓이가 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의 넓이가 되니까 1부터 3까지는 양수니까 그대로 적분해주면 되고요. 1부터 3까지는 그대로 그냥 뭐 FT라고 할까요? 자, 이렇게 적분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3부터 4까지 적분하게 되면 결과는 마이너스가 나오겠죠? 그죠? 결과는 마이너스가 나올 테니까 움직인 거리는 자, 넓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자, 움직인 거리는 넓이로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요게 마이너스로 나오니까 넓이로 해석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서 계산하면 됩니다. 그러면 요건 양수, 요건 음수인데 앞에 마이너스 붙어서 양수가 됨으로써 요것을 계산했을 때 움직인 거리가 되는 거예요. 대충 좀, 설명을 좀 해봤는데, 좀 이해가 갈라나 모르겠네요. 그죠? 자, 좀 활용 문제를 좀 여러분이 풀어보시면서, 자, 좀 더 명확하게 좀 정리를 하시고요. 속도를 적분하면 위치가 되는 건 맞는데, 그것이 정의로 푸는 경우는 위치 변화, 그 다음에 넓이로 푸는 경우에는, 움직인 거리로 해석을 한다. 자, 요거를 여러분이 꼭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